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해진 지 400년이 되었고 역대 국왕의 지지하에 많은 승려들이 중국으로 구법하기 위해 갔다. 그 후 귀국한 그들은 중국에서 배운 종파와 교리를 전하면서 우리나라 불교를 흥행시켰고 그중 선종이 제일 유명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 종파의 발전은 최고 경지에 달아 화엄종 시조인 심양은 조선에서 왔고 율종 시조인 감장 스님은 중국의 명승이고 진원종의 공의 화상, 선태종의 최징 모두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불법을 전한 분들이다. 그중 중국 절강에 있는 국청사는 중국에서 참태 교리를 연수했던 조정이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는 불교 전파에 상호 영향을 끼쳤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선종에서부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겠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선종 사원인 금정산 범어사는 한국 4대 사찰 중의 하나로 부산시에 있다. 16세기 일본 막부 대장군 풍신수길의 침략으로 원래 건물은 파괴되었고 지금의 사원은 1613년대 지은 50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지은 이조시대 후기의 건축물이다. 이 특이한 범어사의 이름에는 유래가 있다. 옛날 이곳 산중에 큰 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연못으로 변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고기는 빗물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물고기로 생각했고 범천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니 반드시 성지일 것이라며 여기에 사원을 건립해 범어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종의 시조인 도인은 중국 당나라 덕종시대 때 중국에서 불법을 배웠다. 그가 조사당을 설리할 때 문이 저절로 열렸고 3배 후 저절로 닫힌 후 조사당은 흙더미가 되었다고 한다. 이건 필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37년간 머물고 귀국한 그는 남종의 도노선을 전했고 그의 노력으로 선종 인구가 점차 늘어났으며 종파도 확산되어 선종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게 됐다.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나라시대까지 200년의 발전 끝에 열매를 맺게 됐고 불교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화엄종과 율종은 황실이 나라로 이전된 후에 발전된 것이다. 일본 본주 남쪽에 있는 나라는 최초로 화엄종이 일본에 도착한 곳이자 나라시대의 중요 도시이기도 하고 궁궐뿐 아니라 경제의 심장 지역이기도 하다. 불교에 열중했던 성무천황은 칙명을 내려 사원과 불상을 만들었고 웅장한 동대소 이때 건물이다. (10년에) 거쳐 완성된 동대사의 위대함은 그 건축 양식에 있다. 초기의 사찰에는 목재가 흔하지 않았는데
동대사는 목재 자체가 특징이 되었고 넓은 면적을 갖는 세계 최대의 목재 건축물이 되었다. 12세기경 전쟁으로 한때 사라졌으나 17세기 때 다시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었고 다만 면적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 당시 성무천왕은 어명을 내려 비로 산업을, 즉 동대사에 보존된 나라대부를 만들었다. 높이 5장 3척 5장의 나라대부는 세계 최대의 주저 불상이고 일본 불교의 영예이자 일본인들의 자랑거리이다. 연화 대위에 앉아있는 대불 옆에는 높이 3장의 이비여일륜 관음좌상이 있다. 연화대 꽃잎에는 여러 보살과 천인의 도안이 있는데 그 모습이 생동적이다. 동대사 건너편에 있는 서대사도 나라시대의 건축물이다. 나라시대의 불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성무천황의 제지로 나라가 불교화된 것이다. 그는 절이 흥하면 천하도 흥하고 절이 패하면 천하도 패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둘째는 불교의 성행으로 경전을 배우는 것과 주석을 다는 부분이 큰 과제가 되어 불교는 학술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면에 있어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은 길비진비이다. 그는 당현종 개원 4년서부터 19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가다카나를 만들었고 일본 교육을 발전시켰다. 일본에서 율종의 발전은 감진 스님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주 강양형 사람인 그는 14살에 출가하여 일본에 최초로 기율을 전했고 일본에 율종을 세운 중국 스님이시다. 5차례나 일본에 가려고 했으나 동료들의 불만과 풍랑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66세가) 돼서야 순조롭게 오사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라 동대사로 와서 머물면서 단을 세워 기율을 전수했다. 감진 스님의 기율 전수로 일본 천황과 황후와 황태자가를 받았고 불문에 입문했다. 천황은 감진 스님만의 사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왕실 가족들이 살았던 저택을 보시했다. 감진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2년에 거쳐 지금의 강소제사를 완성시켰다. 건축과 조각에 뛰어난 감진과 그의 제자가 지은 이 사원은 일본 불교 예술의 모범이 되었다. 그 후 감진은 그곳에서 설법하며 전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일본에 도착할 때 그는 이미 실명된 상태지만 깊은 학문과 기억력으로 일본에 전해진 중국의 경전을 재교정하여 경전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일본 불교의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됐다. 이것은 감진 스님의 기념비이고 강소성 양주 대명산에 있다. 대명산은 진대의 건축물로 감진 스님의 기념당이 세워져 있는데 후세의 제자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감진 기념당을 세운 것이다.
일본 승려 영애와 보조는 여러 관계를 통해 대사를 만나 뵙고 그를 일본으로 모시기를 희망했다. 대사는 선뜻 일본은 인연이 있는 나라고 말하면서 따라 나섰다. 감진스님상의 자상한 모습은 이 작은 신뢰를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게 했다. 윤왕사는 일광시 서북쪽에 있고 일본 천태종의 본거지이다. 천태종의 시조 최진은 중국에서 천태종 교리와 밀교 관정을 받은 뒤 일본으로 돌아가 천태종을 세웠고 관정을 성립해 밀교를 전했으며 일본 관정의식의 선구가 되었다. 최진과 명성을 나란히 했던 진원종 시조인 공해는 중국, 일본 간의 우호관계의 선구자였다. 지금의 협서성 서안시 청룡사에는 공해 기념비가 있다. 공해는 이곳에서 미종 제7대 조사를 만났고 그의 자리를 계승받았다. 일본에 돌아간 뒤 관정의 기회를 열고 밀교를 전했으며 동대사에 진원원을 지어 밀교 기지를 만들었다. 북두 용천사의 공해 입당 기념비는 이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나라 시대의 불교는 황실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어 정교 일치가 실시됐다. 사실상 나라 시대 외에도 이러한 현상은 많은 불교 국가에서 발생했다. 그중 한 예가 중국 당대의 측천무구이다. 측천무구는 불교는 자신의 권력을 작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했다. 불교는 황실의 힘으로 커지고 통치자는 불교로 민심을 얻어 상호 협조적인 지용이 있지만 결점이라면 정치와의 지나친 결속으로 인해 기형적인 발전을 초래한 점이다. 해이안 시대에는 불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황실과 지부 등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귀족화된 것이 특이고 또한 출가의 붐이 일어나 출가한 승려는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됐다. 귀족은 대개 현세의 이익을 위해 불교를 믿었고 승려되면 종교적 특권을 지니게 되어 자원의 재산으로 큰 경제권을 갖게 되고 집안 배경과 어우러져 중요 유직을 얻게 됐다. 그리하여 학식 위주로 선발했던 제도도 권력에 밀려 귀족들의 세습 제도로 변모했다. 귀족들의 점유물로 변하자 불교의 발전은 빗나게 됐지만 같은 불교는 높은 지위를 갖게요. 훗날 일본 불교는 존귀하고 중요한 종교로 부상할 수 있었다.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기 전에 일본에서는 신도가 성행했다. 이 원시적인 종교는 자연신과 조상과 유명한 영웅 인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숭배 대상을 지니고 있었다. 불상이 사오이 뜻이 신도의 신상은 신사에 모셔둔다. 2차 대전 이전의 신사는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나 나중엔 민간인들의 기증으로 세워졌다. 여러 제전 행사도 대부분 신사에서 거행됐다.
안개가 자욱한 사길은 은은한 매력을 풍긴다. 길을 따라 오르면 군산 중의 국정사가 웅장한 사태로 서 있는 걸 보게 된다. 이곳에서 천태종이 시작됐고 중일 양나라 간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일본 스님 최징은 전태산에서 천태종 제10조였다. 도수를 따라 불경을 배웠고 귀국 후에 일본 천태종을 세웠다. 일본 천태종의 조정이 된 국정사는 지금까지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일 문화교류 사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국정사는 청대 이후에 지은 것이다. 간단하지만 힘있는 건축 양식은 청대의 궁궐과 비슷하다. 산능선을 따라 지은 것은 많은 산간 사원의 공동적인 특색이기도 하다. 최징이 궁업을 배웠던 이곳은 완전하게 보존됐다. 시간이 공간 사이로 흘러가기만 했을 뿐 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전당에 있는 복도에는 많은 신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불타의 밝은 눈빛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움으로 사원 곳곳을 보살피고 있다. (960년) 조광유의 출현으로 송은 당의 대업을 이어갔고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시켰다. 수도 개봉에서 송의 강산을 개척해내어 또 한 장의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다. 눈과 얼음이 둘러싸인 용천산은 주위에 샘이 있어 그 이름이 유래됐고 현재 산서 오대현 고림강에 위치해 있다. 사원 내에는 송대 정기환 조각 예술로 완성된 인물상과 불상이 있으며 사원 밖의 벽화는 풍부한 생명력을 갖는 송대 회화의 예술성을 나타내고 있다. 눈 덮인 용천사의 모습은 마치 겨울땅의 풀처럼 꿋꿋하게 서서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엄동설한이 지나 봄이 오면 태양은 따뜻한 햇빛을 내뿜어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아쉬운 것은 국력이 약한 송대는 엄동설한의 연말을 이기지 못하고 적들의 침범으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협조를 구걸하고 대내적으로는 중앙 집권을 실행하면서 위층 관료들과 지주들을 우대하고 백성을 억압했다. 계급 문제는 더욱 순화되었고 농민의 폭동이 잇따랐다. 위기를 모하기 위해 왕안석은 신종의 지지하에 변법을 실행했으나
극도로 빈약해진 나라는 멸망을 면치 못했다. 송나라의 중앙집권 제도는 성리학을 형성시켰다. 불교의 선종 사상은 성리학 사상의 기초와 발전을 제공했다. 선종의 성행은 송대 불교의 특색이다. 그 당시의 선종은 위양종, 운몽종, 조동종, 법안종과 임재종으로 나뉘어 있다. 오파 중에서 운문과 임재종이 성행했고 그중 임재종이 훨씬 강세였다. 임재종의 황용해남과 양기방위의 재능이 뛰어나 또다시 황룡과 양기파로 갈라졌고 남쪽에서 호응을 얻어 흥행했다. 융흥사는 하북성 정안현에 있다. 수대초에 세워졌고 본명은 용장사였고 청나라 강인년 때 융흥사로 정했다. 부지 5만여 평방미터의 송대 건축의 품격과 특색이 보존되어 있다. 대비락은 전래의 주요 건물이고 일명 불양각이라고도 한다. 높이 33m로 북송 때 세워졌다. 강내에는 42 비대비 보살 동상, 즉 천수천안 관음상을 모시고 있다. 높이 22m의 늘씬하고 균형 있는 이불성은 중국 최고의 동상이다. 1052년 북송 황후 4년 때 세워진 만이는 특이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대전 내에는 송대 니소불상 5개가 있다. 대전 뒤로는 명대의 채색 배좌 관음상이 있는데 단정한 자태에서는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사원 내의 용장사비는 사원이 처음 건립될 때 조각된 것으로 높이 2.1m, 넓이 0.9m, 50자 30줄로 되어 있는 귀중한 서예품이다.